아, 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PPT 잘 보이셨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를 맡은 김상현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논문은 스타일 클립 텍스트 드리븐 매니플레이션 오브 스타일겐 이미저리이고, 이번 발표를 위해 함께 준비한 이미지 처리팀원은 김선옥님, 신정훈님, 그리고 허다우님입니다. 본 논문은 이번 연도 3월에 나온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1월에 오픈AI의 달리와 같이 공개한 클립과 스타일겐을 결합한 형태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편집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논문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떠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스타일 클립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혹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편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한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타일 클립을 설명하기 앞서서 스타일 클립에서 사용되는 스타일겐 2와 그리고 클립에 대해서 먼저 각각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타일겐 2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전에 고영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래도 스타일겐 2에 대해서 잠시 복습 차원으로 스타일겐에서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일겐의 버전 2인 스타일겐 2는 이제 스타일겐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너레이터의 구조를 개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스타일겐은 기존 걔네 생성자 구조를 바꾸어서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에서 소타를 기록했지만 생성한 사진에 두 개의 아티팩터가 존재함을 확인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종 이미지에 이런 물방울 같은 노이즈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드롭렛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스타일겐에서 바다인과 같은 실제 통계로 노멀라이즈하는 과정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피처들 간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겐2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일 팩터를 곱하는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바깥으로 뺀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을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즈 아티팩트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빨이나 눈동자 같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디스인테그먼트가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이 문제를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으로 인해 각각의 레이어가 최상의 아웃풋을 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하는 구조를 MSG겐이라는 구조를 참고하면서 변형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대신 스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생성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겐에서 조금 크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도 스타일겐2는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을 추가를 해서 스타일겐보다 더 디스인테그럴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클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CNN은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내고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개수에 맞춰서 그에 맞게 분류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멀티모달로 동시에 고려합니다.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는 웹 크롤링을 사용하여서 텍스트 이미지를 한 쌍으로 하고, 총 4억 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레스넷과 VIT, 비전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이미지 인코더랑 그리고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는 텍스트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인코더를 거쳐 어떤 벡터로 각각 변환이 되고 이 두 벡터 사이에 유사도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을 마치게 되면 각각 인코딩된 텍스트 벡터와 이미지 벡터는 비슷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각각 존재를 하게 되는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인퍼런스를 진행할 때는 학습된 텍스트 인코더에 타겟
데이터셋의 클래스 이름이나 설명을 포함시켜 제로샷 리니어 클래시피어로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는 스타일 클립을 구성하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스타일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 설명드린 스타일겐의 디스인텐그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원하는 이미지 변형을 위한 레이턴트 벡터를 발견하는 것은 레이턴트 벡터를 일일이 하나씩 변형해 보면서 사람이 직접 검수를 하거나 어노테이션이 달린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추가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델을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시메틱 디렉션에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크게 제한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동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텍스트에 의해 직관적으로 이미지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겐과 클립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 기반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에 맞는 이 인풋에 맞는 텍스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고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하면 본 논문에서는 클립과 스타일겐을 컴바인하는 세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 레이턴트 매퍼, 그리고 글로벌 디렉션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표를 보면서 특징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W 플러스 스페이스에서 있는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와 클립 스페이스에서 텍스트의 레이턴트 벡터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가장 유연한 방법이지만 몇 분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매퍼는 옥실러리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속성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이 테크닉의 트레인 시간,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테크닉 또한, 그리고 W 플러스 스페이스 상에서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디렉션에서는 W 플러스에 비해 세밀하고 더 디스인텐글한 시각적인 조작에 더 적합한 S 스타일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설명드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부터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사용되는 클립 모델은 로스 네트워크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테크닉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인코딩된 W 벡터를 찾아내서 이를 변형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아래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이퀘이션만 보더라도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수식에서 G는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이고 D 서브 클립 부분은 GW와 텍스트 T의 인베딩 벡터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를 줄인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시켜서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텀 L2 디스턴스와 아이덴티티 로스는 W 소스 벡터와 유사하게 인풋 이미지를 인베딩 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L2 디스턴스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덴티티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덴티티 로스에서의 R은 프리트레인된 아크페이스를 사용해서 W 소스와 W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이를 옵티마이즈 시켜주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은 옵티마이제이션의 접근 방식을 200에서 300회 반복 후 얻은 몇 가지 편집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람다 아이디를 낮은 값으로 설정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속성을 조절할 때는 람다 아이디 값을 일정치 주고
그림과 같이 비욘세나 엘사, 트럼프 같이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람다 ID 값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턴트 래퍼입니다.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의 단점은 단일 이미지를 편집하는데 몇 분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 방법은 매개 변수 람다 L2나 람다 ID 값에 다소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레이턴트 래퍼를 소개를 하고요. 레이턴트 래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실러리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원하는 속성을 컨트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래퍼는 세 가지 다른 정도의 정보에 해당하는 FC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코스 스타일, 그리고 미드 스타일, 파인 스타일로 구성이 되고, 이것의 구조는 기존 스타일겐의 매핑 네트워크와 동일하지만 8개의 FC 레이어가 아니라 4개의 FC 레이어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동작 방식을 그림을 예로 설명을 하면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력 이미지를 놀라운 이미지로 변형을 하고 싶다면 서프라이즈 텍스트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벡터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놀라는 이미지를 스타일겐으로 만들어서 이를 스타일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겐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매칭되도록 트레인이 됩니다. 이퀘이션을 통해 설명을 다시 드리면 W sub C, W sub M, W sub F로 구성된 W 벡터가 래퍼가 제공하는 입력 이미지의 레이턴트 코드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레이턴트 코드는 래퍼로 먼저 특정 텍스트 프롬프트 T에 대해 훈련된 다음 매니플레이션 스텝 MTW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W는 입력 이미지의 레이턴트 임베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니플레이션의 타입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세 가지 매핑 네트워크의 서브셋을 훈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래퍼는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 컨트롤을 인퍼런스 하지만, 이러한 단계는 앞에 테이블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다른 입력 이미지에 대해 높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갖습니다. 즉, 텍스트 프롬프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매니플레이션의 디렉션은 인풋 레이턴트 코드에 관계없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설명된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글로벌 디렉션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스타일겐의 스타일 공간 S에서 글로벌 디렉션으로 매핑합니다. 이전에 레이턴트 래퍼는 추론 시간이 빨라지지만 세밀하게 디스인탱글한 컨트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디렉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스타일 스페이스가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보다 더 많이 디스인탱글 되기 때문에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은 그림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간단한데, 이미지는 먼저 클립에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여 스타일 코드로 인코딩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인코딩한 스타일 코드를 S로 표시한 후 그림과 같이 이제 GS를 해당 생성된 이미지로 지정하고, 텍스트 프롬프트 T가 주어졌을 때 스타일 클립은 아래와 같이 GS 플러스 알파 델타 S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러한 변형의 강도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측면을 변경하지 않고 원하는 속성이 향상되거나 추가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디렉션의 간단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타 S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어떻게 델타 S를 찾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스페이스 벡터 S에서 생성된 이미지 GS를 레이턴트 임베딩 I라 하고, 조작된 이미지 GS 플러스 알파 델타 S를 임베딩 I 플러스 델타 I라고 할 때, 여기서의 두 레이턴트 벡터의 차이 델타 I는
클립에 텍스트 인코더 델타 T로 인코딩된 텍스트 프롬프트 레이턴트 코드의 특정 차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델타 T에서 뉴트럴, 즉 스포츠카, 중형차, 수형차 등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차와 같은 이런 중간값과 속성이 있는 텍스트의 차이를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된 텍스트와 이미지가 콜리니얼리티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제 목표는 스타일 스페이스에서 컨트롤을 하는 델타 S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델타 S와 델타 I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퀘이션과 같이 각 스타일 코드의 특정 채널 C를 특정 값으로 약간 변화를 주고 델타 I에 대한 민 프로젝션으로 관련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각 채널에 대한 관련성이 계산된 후에는 다음 이퀘이션과 같이 관련성이 스레시홀드 베타 미만인 채널은 0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매니플레이션에서 디스인테글먼트의 정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스레시홀드가 높으면 컨트롤이 더 디스인테글해지지만 스레시홀드가 하면은 여기 이제 주름이 없어지죠. 이제 디스인테글해지지만 동시에 컨트롤의 시각적 효과가 감소가 됩니다. 연령과 같은 다양한 상위 수준의 속성은 여러 하위 수준의 속성, 예를 들어서 회색 머리카락, 주름 및 피부색의 조합을 포함하므로 여러 채널이 관련된 이러한 경우 스레시홀드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디스인탱글먼트의 정도를 컨트롤하는 능력은 해당 접근 방식에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동희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클립이라는 모델이 어떤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멀티모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이제 본 논문인 스타일 클립 논문에서는 이제 겐을 통해서 뭐 이미지를 변형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싶다. 약간 이런 식의 태스크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클립과 그러면은 이제 이 스타일 클립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차이가 지금 조금씩 잘 안 와닿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클립에 어떤 스타일 겐을 붙였는데 네네. 네네. 그걸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붙여봤다라는 게 이제 본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각각 다른 방식들이 조금 안 와닿아가지고 조금만 더 혹시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겐으로, 잠시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스타일겐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성된 모델과 레이턴트, 이 텍스트 프롬프트로 나온 그 텍스트 인코더로 나온 벡터랑 시밀러리티를 최대한 비슷하게끔 갖고 가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백프로파를 진행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네네. 그리고 레이턴트 매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속성 그 코스 그리고 미들 파인 스타일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조금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초가 되는 거고 이거의 기초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변형해서 상위 버전이 나왔다라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들이나 그 CMF가 각각 뭐의 앞글자인가요? 코스 스타일, 미들 스타일, 파인 스타일로 이제 스타일겐 저희가 설명할 때 파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제 이런 컬리 헤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코스 스타일은 조금 더 광범위한 파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 조금 세밀한 부분을 변형시키는 거라면
미드 스타일, 코스 스타일은 점점 크게 광범위하게 음. 조금 변형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뭐 서브셋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 이제 가져가서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레이턴트 매퍼 방법이 약간 옵티마이저 방법의 상위 호환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를 보시면 이쪽 로스랑 이쪽 로스가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방식을 띄어요. 여기서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랑 시밀러리티가 있고, 여기도 이 부분이 매니플레이션이고, 음. 여기가 이제 시밀러리티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두 가지 섹션을 나눠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매퍼 쪽에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나누려면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이 돼야 되지만, 옵티마이저 부분에서는 학습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바로 그냥, 옵티마이저를 시켜버리는 거라서 따로 나눈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스타일겐에 들어가는 이미를 학습시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기본이 되는 게 스타일 클립의 프리트레인 모델하고 그리고 클립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습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니까 이제 옵티마이저는 어쨌건 스타일 클립과 뭐 스타일겐의 프리트레인 모델이 일단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스타일 아. 클립은. 네. 스타일 클립은 그게 필요하고 네. 매퍼는 그걸 또 파인 튜닝을 더 해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가 수식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긴 한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방향 같은 거를 먼저 정해 놓으면,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변형이 된다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을 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라운드 루프로 가게 되는 거라서 이 이미지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쪽에 있던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가 이쪽에 있는 다른 이미지가 이쪽으로 가든지 어쨌든 라운드 루프에 대한 그런 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 상에서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라운드 루프가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클라우드가 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에서도 이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이미지에 클라우드 구름이 낀 사진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은 프리프로세싱이 4시간 걸린다는 건 어디에서 프리프로세싱을 그래서 처리해야 한다는 네, 이 이미지는 이 네네. S 있잖아요. 델타 S. 네네. 이 델타 S를 미리 프리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어떤 게 된다라는 거를 미리 조금 미리 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프리프로세싱을 위한 데이터셋이 조금 더 필요한 건가요? 네,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는 이제 이 인풋이랑 그 이쪽에 이제 라운드 루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디렉션을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방향 같은 거를 미리 다 정해주고 어떤 데이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곳에 들어와도 그 방향으로 가면 이 라운드 루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뒤에 추가적인 결과가 그 PPT에 조금 더 있나요? 사실 추가적인 이거에 대한 매트릭이나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서 네네. 뒤에 보시면은 네, 뭐 네, 이 정도?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지 못했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거는 이따가 네. 다시 좀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4hour, 10 to 12hour라는 거는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는 어떤 걸 썼다고 했나요? 논문에서.
여기서는 GTX 1080 Ti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만요? 네, 하나만 썼다고 합니다. 싱글 GPU라고. 페어 논문 맞죠? 어떤 거 말씀? 이 그 스타일 클립 논문이 페이스북 논문 아닌가요? 아도비. 아, 어도비 논문인가요? 네. 아, 어도비인데 1080 Ti 하나만 써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이따가 다시 발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방깡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 발표가 끝난 이후 혹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이제 많은 설명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이턴트 베퍼 및 글로벌 디렉션 방법은 이제 테디겐과 비교를 하고 있고, 해당 그림을 보시면은 저자는 복잡한 속성으로는 트럼프, 그리고 덜 복잡하고 덜 구체적인 속성으로는 이제 모이칸 헤어, 그리고 더 단순하고 좀 일반적인 속성은 이제 주름이 없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이제 레이턴트 웨퍼가 복잡한 속성에 조금 더 적합하고 글로벌 디렉션은 더 간단하거나 더 일반적인 속성에 충분하다고 이제 결론을 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디건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한계점을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와 클립 모델의 프리트레인의 의존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라 이미지가 프리트레인된 제너레이트의 도메인에 벗어난 것까지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채워지지 않은 클립 공간에 매핑되는 텍스트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에 과감한 변화를 주는 매니플레이션은 덜 성공적이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앞에 그림과 같이 호랑이를 사자로 변형하는 것은 쉽게 변형이 되는데 호랑이를 늑대로 변형을 할 때는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이면서 덜 성공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스타일겐과 클립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미지 한 장당 최적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 텍스트마다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별도의 학습 과정은 필요가 없고 레이턴트 매퍼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학습이 완료되면 어떤 이미지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텍스트에 대하여 학습이 되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디렉션은 한번 디렉션 벡터를 찾아 놓으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그 디렉션 벡터를 더하기 혹은 빼기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글로벌 디렉션을 찾기 위해서는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건님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요. 네네. 스타일 믹싱에 대한 결과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게 되나요? 예를 들면은 모히칸 머리라고 하면은 그 모히칸 머리에 해당하는 머리 딱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네. 이거는 하나에 대해서 막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L2랑 람다 id랑 람다 L2를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그 두 개를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로스 학습하는 단계에서 아니요, 이렇게, 저는 근데 여기서는 파라미터라고밖에 안 나와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어,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한 2분 정도 저희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것으로 일단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분 정도 뒤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디스커션 나누시고 청강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